네, 안녕하세요. 클로버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로버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와중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게 시세가 끝나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뭔가 특별한 악재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런 게 전혀 없다. 뭐 시세가 끝난 것도 아니고, 악재도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런 곳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노려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영상에서는 이 클럽옷 뭔가 이제는 끝난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뭐 차트상의 움직임도 살펴볼 것이고, 뭐 특별한 악재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거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만들었던 그 주체들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볼 건데, 이 주체들은 지금 현재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러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 로봇 관련주에 특별한 악재가 있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뭐 이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만한 그런 근거들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와중이지만, 단기적인 흐름에서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뿐이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런 흐름을 만들어 놨던 거, 지금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뭐 관세로 인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껴있는 우리나라만 계속해서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뭐 다시금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시장 상황만 좋아진다라면은 언제든지 바로 이런 반등할 수 있는 움직임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갔던 그 주체들은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한번 우선 주체들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볼 건데, 이렇게 봤을 때 뭐 기관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그림, 뭐 외인들은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고 있지만, 매수를 할 때는 왕창 해줬다가 매도할 때는 조금씩 나가는 움직임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 근데 이거를 기간을 좀 더 늘려서 보게 되면은 또 다른 그림이 좀 그려지게 되겠죠. 자, 8월부터 8월 한 달부터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의 움직임에서는 외인도 기관도 매수를 했던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 차트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자, 이런 곳에서는 매수를 하던 움직임, 그리고 이런 곳에서도 외인은 매수를 계속해서 했죠. 오히려 여기서 이제 기관이 좀 빠져나가는 그림을 좀 그려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건데, 그러면 외인들은 어땠습니까? 외인들은 여전히 여기서도 남아있는 상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 뭐 딱히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이러고 있지는 않은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은 세세한 움직임까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그림이 좀 그려질 것인가? 자, 우선 60거래일 동안 움직임에서 매수보다는 매도가 조금 더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매수 쪽에서는 우선 외인들의 움직임이 좀 뚜렷하다. 매도 쪽에서는 기관과 개인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갔던 자리들은 도대체 어딜까? 자, 우선 신한투자 같은 경우 8월에는 그렇게 움직임이 없다가 9월에 오히려, 그리고 10월에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 이런 조정의 움직임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다. 자, 그리고 모건스탠리 뭐 8월에는 얘네도 큰 움직임이 없었다가 9월에 움직임을 조금씩 갖고 있고, 그리고 10월에 다시금 매수하는 움직임, 그리고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 살짝 빠져나가긴 했지만 다시금 매수를 해주면서 움직임을 이어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JP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번 딱 들어와주고 이런 조정의 움직임에서 지속적으로 비중 조절을 좀 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미 매수했던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림에서도 뭐 여전히 매수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매도 쪽에서는 어떠냐? 자, 우선 개인들의 움직임 한번 볼까요? 자, 키움 같은 경우 얘네들 뭐 이렇게 상승할 때 매수를 해줬다가 상승이 좀 더 지속되니까 매도해주면서 수익 실현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빠져나가는 그림 그려줬다. 그러면서 이런 조정의 그림에서는 여전히 매수를 해주는 움직임 나타나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상승할 때 워낙 빠져나갔던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상승할 때 워낙 많은 움직임이 빠져나가고, 그 이후로 살금살금 고점을 찍고 조정을 주니까 다시금 매수해주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줬고, 자, 삼성 같은 경우 자, 8월에도
계속해서 매도하던 움직임이 나타났다. 네, 오히려 7월에 좀 매수를 했다가 8월에 계속해서 안 가니까 빠져나가는 움직임. 그 다음에 상승하면서도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매도하는 움직임이 좀 더 강했다. NH투자 같은 경우, 자, 여기 상승 전에 이렇게 물량을 모아놨고, 그 다음에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그림 그려줬다. 근데 앞에 고점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다시금 매수세를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때 빠져나갔던 물량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기관과 외인들, 얘네들의 움직임, 기관은 좀 빠져나가는 그림들이 많겠지만 외인들은 이렇게 들어왔다가 유지를 해주거나 살짝 비중 조절만 해주는 타이밍,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또 해주는 걸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 왜냐면 아직까지도 이런 움직임, 여전히 상승하는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도 이제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은 이런 조정의 움직임에서 쭉쭉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렸을 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 자, 매수 같은 경우에 얘네들이 만들어 놓던 이런 매물대들 있죠. 자, 이런 매물대들. 자, 지금 매물대 상단 부분에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매물대,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물대, 세 번째 매물대 하단 부분에 지금 와 있는 상태인데, 이런 곳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좀 잡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매물대 상단 부분,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곳에서 매수를 하되, 자, 외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를 좀 해주는지 같이 확인을 하면서 따라가 줘야 된다.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외인들의 움직임, 얘네들이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줄 때 우리도 같이 매도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곳에서 지금 매수를 좀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매수할 때 같이 매수할 수 있도록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 마찬가지 매도도 마찬가지다. 우리 제가 매도할 때 문자 같이 좀 보내드리면서 수익을 좀 챙겨 드릴 수 있도록 이제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움직임을 따라다니면서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있죠. 뭐냐? 자, 이런 신호들 보이시죠? 자, 이런 신호들이 참 보이는데,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잡을 수가 있고,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선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좀 잡을 수가 있다. 이런 곳에서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분할 매도, 분할 매도, 분할 매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은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타이밍을 좀 잡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호들이 뭔지가 중요해지는데, 이건 제가 구독자님들과 같이 진행했던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저는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이 최고가의 매도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주가는 떨어집니다. 자, 이거 무슨 약속이라던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여기 최고가를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가 이런 매수 그리고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시던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인데, 예전에 이 초전도체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종목이죠. 자,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이런 신호들을 보고 이미 매수를 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뉴스가 뜬 다음에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이런 수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끌고 오다가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갑작스럽게 빠지는 모습 확인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좀 진행했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신가요? 자, 이 노란색 신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 노란색 신호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근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상승 추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락하는 추세로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계속 수급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주가를 움직여 나가는 건 뭡니까? 자, 돈의 흐름, 즉 이 수급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런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급을 꼭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수급을 매일같이 이렇게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다.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언제 이렇게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호가 뜰 때마다 이 수급 현황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종목만 그런 거 아니냐 하실까 봐 다른 종목도 한번 볼 텐데, 자, 이번에는 원전 관련주 이제 보성 파워틱이다. 자, 이 보시면은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을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다 했죠. 그때 수급이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하고 매수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상승세가 나왔을 때,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왔을 때 또 뭘 확인해야 되냐? 수급을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이 빠져나가면 매도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지 않아서 홀딩을 했었고,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움직임까지 다 보였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수익을 한 달 만에 50% 가까운 수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여드린 종목들이 이제 가벼운 종목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무거운 종목도 한번 보자면은,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 중에는 두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 신호가 떴죠. 이때 수급 확인하고 우리는 매수를 했다. 그리고 상승을 하면서 파란색 신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 그랬죠? 우리는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매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계속 홀딩하는 거고, 수급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하는 거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수급이 빠지는 모습에 이제 절반 정도 매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신호들이 나오는데, 여기선 수급이 딱히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고, 다시 이런 신호들,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끌고 올라가다가, 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후에 다시금 뭐 조정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또 이런 신호를 기다리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벼운 종목, 무거운 종목,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매도를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저점 구간에 매수해가지고 고점 구간에 매도할 수 있는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영상으로 증명을 해나가겠지만, 타점을 한호가라도 비싸게 팔려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기다리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자가 되시면은 제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보이시죠? 자,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이제 구독자님이라고 다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타점들 나타나게 되면은, 매수 타점, 뭐 매도 타점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해놨다가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들 나올 때 영상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좋은 매수 타점 나타난다. 그러면 매수하자고 문자도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하던 종목 마저 이야기해 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클로버 이야기 해보자면은, 이제 다시금 시장 상황이 좀 좋아지게 되면은 다시 이런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이런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 이게 계속해서 실행이 될 것이다. 이미 입법은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내년에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겠다 한다면은 굉장한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 거기에 4.5일째도 여전히 남아있죠. 이것도 실행한다 한다면은 굉장한 상승세를 같이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움직임 속에서 뭐 단기적으로는 이런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올라갈 길만 남았다. 그럼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월봉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 얘네들이 이제 상장 이후에
신고가를 찍고 나서 조정의 움직임이 나와주는 거다 보니까 이 위로는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다른 로봇 테마들이 섞여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면서 얘네들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기대 예상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바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우선 로봇스타 같은 경우에 올해만 이제 2만 원에서부터 자 7만 6천 원까지 3배가 넘는 3.5배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해줬고, 그 다음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자, 올해 2만 5천 원 구간에서 다시 올라가가지고 21만 원 구간, 22만 원 구간, 이건 10배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죠. 자, 그리고 유엘로보틱스, 자, 3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만 1,900원, 뭐 10만 2천 원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3배가 넘는 상승률을 좀 보여줬다. 물론 모든 로봇주들이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수혜를 받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3배, 못해도 3배에서 이제 많게는 10배까지도 상승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클로버 같은 경우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3배에서 이제 4배 정도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면은, 자, 뭐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했지만 이런 매물대 하단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런 15,000원 구간에서 3배면 얼마입니까? 45,000원이죠. 근데 45,000원은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로 잡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4배를 생각하면 얼마입니까? 자, 6만 원 구간이죠. 자, 6만 원 구간 우리가 한번은 노려볼 법한 금액대다. 지금 충분히 그런 상승세들이 나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한번 그러면 6만 원을 노려보되 이 근처에 갔을 때 뭐 더 상승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조정이 나올지 판단해가지고 더 상승할 수 있다라면은 뭐 목표가 또 갱신하면 되고, 뭐 조정이 또 나올 것 같다면은 일단 매도해가지고 수익 챙긴 다음에 그 다음 매수 타점을 또 잡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그 목표가를 정해놓고 거기에 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의 목표가는 어디다? 자, 이 6만 원 구간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